라스트 찬스입니다. 테마성 이슈를 미리 예측한 단기성 접근 전략 필요. 오늘의 주제네요. 네, 오늘 장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오늘 양지수 모두 조정이 나왔는데 설 연휴 앞두고 좀 쉬어가기?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건지 상황 괜찮습니까? 일단 설 연휴 이전의 시점을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 정강 후약의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설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뭐 명절 선물을 한다거나 뭐 돈을 써야 될 때가 굉장히 많죠. 돈을 써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현금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대표적으로는 뭐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기존에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부의 그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현금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그 흐름들이 추석이든 설이든 계속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그 테마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 하락에 그 영향력도 크게 작용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수급이 굉장히 좀 몰리는 형상을 가져가고 있었죠. 이전에는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 또한 최근에는 그 폐렴과 관련된 기대감이 아니죠. 폐렴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했었고, 또한 지금 정치 테마주를 통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테마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형상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지금 계속 차익 실현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계속 설 전까지는 차익 실현을 통한 정강 후 약의 흐름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화요일이니 목요일까지 이 거래일 이번 한 주 남아있긴 한데 이 정도이지만 단 이 거래일 뿐이지만 낙폭을 키우게 된다면 혹시 하방을 어디까지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도 1% 이상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네. 일전에 좀 상승폭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상승폭을 보시자면요. 12월 달에도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2월 달에도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과 똑같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20선 아래까지는 일단 떨어지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차 2200선. 예. 네. 그 선까지는 좀 떨어져 준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워낙 이제 상승을 한다면 한 텀 정도는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설 연휴와 같이 연계됐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이번 주 내로도 2200선을 터치하지 못하면은 1월 말까지는 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 연휴 때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 흐름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2200선까지는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자연스럽고 나쁘지 않은 더 추가적인 위를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수가 쉬어갈 때 무조건 막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폐렴 관련주라고 하면서 몇몇 그 백신 관련주들이 막 휘어오르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는 보세요? 일단 이슈가 굉장히 좀 셉니다. 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설 연휴 때 어떠한 그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좀 시작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월 초까지는 좀 강하게 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매우 크긴 하지만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소량의 매수는 좀 진입을 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중은 작게. 예, 작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일전에 그 중국과 관련된 기대감을 통해서 성장은 했지만 주가가 성장을 했지만은 지금 오히려 역관계가 좀 됐잖아요. 오히려 그 폐렴과 관련된 주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좀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의 관계가 지금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폐렴주의 상승이 면세점과 화장품주들에게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도 동시에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2월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좀 짧게 가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중국 관련 소비주의 약세 또한 2월 초쯤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네. 이제 하락폭을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3월과 4월에 시진핑이 뭐 방한을 한다라고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일단 지금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터졌는데 어떻게 방한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한은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총선과 같이 이제 연계돼서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일단 눌린 상태에서 지지 구간을 통해서 바닥을 다져가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이 추세가 유지가 다시 우상향 추세를 살짝 보였을 때 그때 단기적인 매수 접근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렴주가 끝나면은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는 다시 면세 화장품주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선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한 주 이제 겨우 2거래일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시각을 조금 넓혀봤을 때 이번 한 달 혹은 2월을 바라보는 전략까지 좀 챙겨주신다면요. 예, 일단 이제 그 2월에도 굉장히 좀 이슈가 셉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방탄소년단이 좀 컴백을 하고 있거든요. 컴백을 그런가요? 준비를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이슈도 굉장히 좀 테마가 셉니다. 그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네.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3월에는 투자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뭐죠? 감사보고서 시즌이 있기 때문에 슬슬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무나 그러한 부분들 리스크를 좀 확인을 많이 하셔서 네. 계속 이제 대응을 하면서 전략을 해야 되지만은 그때 3월마다 또 성장하는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들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주요? 예, 예. 왜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 그 감사 대상은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인 구조를 통해서 5년간 뭐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네. 감사 보고서에서 비저점을 뜰 수 있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크게 가져가고 이후에 지지 구간을 통해서 보호예수 해제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보호예수 해제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바닥에 계속 받아가면서 갈 겁니다.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슈팅을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슈팅을 통해서 올라갔을 때는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6개월, 1년 전에 1년 동안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 때는 신규 상장주들의 그 거센 그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로 좀 많이 몰리는 현상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한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는 그 정치 테마주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치 테마주를 좀 주목을 해보셔서 때가 오고 있죠. 네, 그렇죠. 4월 총선에 커트를 할 게 아니라 그 미리 2주 전이나 1주 전에 상승을 네. 크게 했을 때 그때 네. 대응 전략을 잡아가는 시점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또 6월에 그 도쿄 올림픽 7월에 도쿄 올림픽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연계성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뭐 탄핵이냐 마냐 지금 이런 이슈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러분들께서 방송 매체를 계속 자주 접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을 미리 마련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매 월별로 이벤트가 있다라고 착착착착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머릿속에 종목들이 그냥 이만큼이 생겨버립니다. 추려주세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코곡 좀 몇 가지만 찝어주신다면? 예, 일단 시간이 많이 없네요. 1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빨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방탄소년단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제일 거세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키이스트가 단발성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키이스트를 좀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창입니다. 한창이 오늘자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한창의 주된 그 부분들은 테마는 이낙연 관련 테마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와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가 같이 묶여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거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TS 관련해서 키스트 눈여겨봐야 할 종목,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하는 한창에 대한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저희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합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눴고요. 화요일장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